예, 안녕하세요.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성록입니다. 네, 만성질환, 크로닉 디지즈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병들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급속도로 진행하는 병들, 즉 폐렴이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병들 외의 병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다룰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증 등이 있고 그 외에도 폐, 콩팥, 심장, 뼈, 간 등 장기뿐만 아니라 우울증 같은 경우에서도 만성질환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특히 다룰 주제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고혈압, 당뇨, 비만, 이상지질증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자꾸 이러한 질환들을 자꾸 겁을 줄까요? 오늘 자꾸 다루게 되겠지만은 결국 앞서 다룬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과 같은 병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장기를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혈관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혈관들 중에서 몸에 취약한 혈관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심장혈관과 뇌혈관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심장혈관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오른쪽과 같이 머리혈관을 공격받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가능성들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먼저 그래서 각각의 병들을 얘기를 할 건데 고혈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혈압이 병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되게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정말로 단순하게 혈압이 높은 것들은 정말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들을 일으키지 않는데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고혈압을 가지고 치료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였을 때 이득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의사들은 의학적 필요에 따라서 즉 건강상의 이득에 따라서 정의된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의 기준은 약간은 복잡한데 병원에서 재었을 때는 수축기 혈압, 즉 높은 혈압이 140이 넘거나 이완기 혈압, 즉 낮은 혈압이 90이 넘을 때를 고혈압이라고 하게 되고 집에서 재었을 때는 그 기준이 5씩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혈압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갑자기 긴장했을 때 이런 많은 요인들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런 요인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압이 뛰는 것을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편안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여도 혈압이 아까 얘기 드린 기준과 같이 계속 높은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계속 봤던 슬라이드고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은 이들병은 결국 혈관을 공격하게 되고 협심증, 중풍과 같은 병들의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특히나 각 만성질환들 중에서도 각 잘 공격하는 혈관들이 있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뇌나 심장, 눈, 콩팥에 있는 혈관들을 공격해서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고혈압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꽤 잘 낮아집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을 일반적으로 하루에 10g 정도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 30%에서 40%, 즉 3숟가락 어떤 것을 2숟가락으로 줄이게 되면은 혈압이 꽤 많이 떨어지게 되고 몸무게를 5kg 이상 빼거나 먹는 것에서 돼지, 소와 같은 육고기를 최소화하거나 그리고 이를 또 생선이나 야채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일주일에 2시간 반 이상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술을 원래 꽤 드시던 분들이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 혈압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피에 있는 설탕의 양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고 많은 양의 설탕을 먹었을 때 몸은 설탕을 낮추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2시간이 지나도 설탕이 잘 떨어지지 않거나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피에 설탕이 너무 많은 경우가 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피에 설탕이 많은 경우 혈관 안에 있는 이제 액체가 즉 피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물과 같이 일반적으로 잘 끈적끈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스와 같이 잘 들러붙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당뇨는 좀 무서운 병인데 왼쪽에 보실 수 있지만은 공격하는 장기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다른 병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진 않는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늘 보던 사진이고 하지만 오른쪽에 장기가 하나 더 붙었는데요.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관 덩어리인 장기, 그 중에서 신장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에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어떤 사람에서는 투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다음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왼쪽은 당뇨를 오래 앓은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뇨발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발이 좀 무뎌지고 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것을 지나서 나중에 가서는 발이 썩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에는 발을 절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당뇨로 인한 안병증, 즉 눈이 합병증을 앓는 경우들이고, 결국 오른쪽 위와 같이 잘 보이던 것들이 어떻게 안 보이게 되는지, 오른쪽 아래와 같이 사람이 보는 것이 이상해지는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리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가장 큰 것들은 두 개가 되게 되는데,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는 것 중에서도 특히 당뇨 해로운 것들은 설탕이 많은 음식이 되게 되고, 주스나 콜라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이 아이스크림, 세 번째는 케이크와 같은 빵과 같은 것들이 가장 해로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다면은 몸에 계속 설탕이 많다는 것은 최대한 소비를 자주 많이 해주면은 혈당이 꽤 떨어진다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운동을 하면은 몸에서 설탕을 소비하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강도라든지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되지만은 조금 조깅과 같이 적당히 몸에 땀이 묻어나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면은 15분 정도, 30분 이상이 되면 더 좋지만은 핵심은 매일매일 운동을 하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림도 많고 많이 복잡합니다. 심지어 의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병이 구체적인 기준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핵심만 얘기하자면 이상지질혈증도 혈관을 공격하고 좁아지게 만들어서 이와 같은 병들이 자꾸 잘 생기게 만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은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지혈증의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간이 잘 조절해주지 못한다거나 유전과 가족력 같은 복합적인 부분들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고지혈증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밀이나 채소와 같이 식이섬유가 많은 거친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소, 오리, 닭과 같은 동물성 기름을 줄이고 고등어, 꽁치 같은 어류 기름을 늘리거나 견과류, 콩, 올리브 기름 같이 식물성 기름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술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을 좀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술은 조금만 마셨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안전한 양은 없다는 것, 단지 조금 덜 위험한 양, 그리고 많이 위험한 양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덜 위험한 양은 남자에서는 소주 한 병, 맥주로는 작은 캔, 355ml 캔으로 3캔을 얘기하고, 여자에서는 소주로는 반 병, 맥주로는 작은 캔 2캔 정도가 덜 위험한 음주입니다. 참고로 한 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 정도 양이고요. 고위험 음주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남자는 소주 3병, 여자 기준으로 소주 2병 이상 마시는 경우 많이 위험한 음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고위험 음주는 뇌, 간, 심장을 포함한 다양한 장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술을 얘기했으니 담배를 얘기해야 될 텐데, 담배는 현대 사회에서 보건학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생각하는 요인이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병들의 위험이 2배 정도 증가하고, 굉장히 많은 암들, 종류가 셀 수가 없고 또 폐질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또 담배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아무리 철저히 관리를 하더라도 이게 간접흡연의 영향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담배는 무조건 끊으라 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0명이 처음에 금연을 시도했을 때
아무런 주위의 도움이라든지 의학적인 약물 처방을 받지 않는다면은 한 명 정도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위 사람이 금연을 시도한다면은 가장 먼저는 주위 좀 지지를 해주고 도와주는 것들, 최대한 금연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좀 압박이라든지 이런 수단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금연을 시도할 때는 약물 치료 등도 조금은 고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만인데요. 사람들이 비만이 병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흡연담으로 가장 큰 문제이고 잘 상상을 하기 어렵지만은 비만은 암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병들을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아시아인에서는 170cm 기준으로는 72kg, 160cm의 키를 기준으로 64kg 이상을 우선 비만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허리 둘레가 중요하고요. 남자의 경우에 90cm, 여자의 경우 85cm가 넘어가는 경우 우리는 비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듯이 다들 많이 먹고 적게 운동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러한 먹방을 다룬 채널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유튜브나 TV 등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매체를 보면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식사량을 늘리게 되기 때문에 비만이 걱정이 된다면 우선 먹방이라든지 그만 보고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비만한 경우에 어떻게 살을 뺄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도 조금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들은 6개월간 10% 정도의 몸무게를 빼는 것인데 예를 들어 80kg인 사람은 6개월에 걸쳐 8kg을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일 좋은 속도는 일주일에 500g에서 1kg 정도의 몸무게가 빠지는 것인데 이것보다 좀 더 빠르면 근육량이 많이 감소하고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하루에 얼마의 양을 줄여야 되나 얘기를 하면은 치킨 3조각 정도 800kcal 정도의 열량을 줄여야 되고 먹는 양으로 따지자면은 3분의 1 정도 즉 3을 먹던 사람이 이 정도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한 끼를 줄이지는 말고 세 끼를 다 먹는 것이 좋지만 양을 줄이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땀이 꽤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2시간 이상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최근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이 비만에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들이 나오곤 있지만은 만약 정말로 비만하지 않다거나 당뇨 같은 합병증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들만 써서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몸무게의 감소는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러한 근육의 양은 건강과 굉장히 영향이 크고 위고비와 같은 약을 사용할 때는 운동을 해서 근육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 몸무게를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병들을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지 아니면 성인병을 달고도 최대한 더 위에 있는 병들,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심장병들을 앓지 않게 하게 하는 방법들을 좀 얘기하려 합니다. 제일 큰 두 개의 축 중 하나가 운동과 먹는 것인데요. 그 중에 운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비만인데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날씬한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할까? 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고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결과는 비만이더라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더 좋다는 것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은 운동을 하되 허리라든지 뭐 무릎과 같이 관절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아프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많은 운동들을 하는 것이 좋고 일주일에는 2시간 반 이상 옷에 땀이 좀 묻어나는 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또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총 1시간 횟수로는 3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또 앞에서 얘기 드렸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음식입니다. 최근에 들어 강조되는 것은 음식을 건강하게 먹으려면은 가지와 토마토, 오이같이 최대한 다양한 색깔의 음식이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양은 과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또 버터를 제외한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들은 좋고 생선, 야채, 과일 등은 최대한 많이 먹는 것이 좋고 반대로 소와 돼지 등의 동물성 기름과 설탕, 소금 적게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조리 과정이 많은 음식들을 뭐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일 쉽게 생각하면 라면이 있습니다.
라면을 만들 때는 밀을 빻고 이걸 또 건조하고 뭉쳐가지고 면을 만들고 또 이걸 또 튀기고 마지막으로 우린 삶아서 먹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요리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많이 되는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고 원재료로부터 최대한 단순한 한두 가지 과정, 굽거나 데치는 등 요리 과정이 간단한 것들의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한번 고지혈증 얘기를 했지만은 또 이러한 당연히 좋은 음식들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꽤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핵심을 얘기하자면은 만성 질환이 실제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또 그 외에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려면은 적당한 몸무게, 적당한 양의 운동, 적당한 운동이라고 하면은 유산소 운동 3시간, 무산소 운동 1시간 정도가 좋고요. 일주일에 야채, 과일, 생선, 견과류, 유제품은 다양하게 적당한 양을 먹고 동물성 기름을 피하고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